우금치 전투 이후 대대적인 동학농민군 토벌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민보군은 잔인하게 동학농민군을 학살합니다. (1894년) 겨울, 토벌대를 피해 대둔산으로 올라간 동학농민군. 그들은 민보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글자 그대로 엄동설한이죠.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에 그런 엄동설한을 그 절벽 꼭대기에서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기록물. 토벌대를 이끈 문석봉의 문집, 의산유고입니다. 대둔산 최후의 항쟁과 그날 이후 자행된 동학농민군 토벌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요. 그 기록을 따라 잔혹했던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의산요고를 쓴 문석봉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동학농민군 토벌대 대장이었지만 1993년 독립유공자가 된 문석봉. 그 사연은 그의 생을 담은 묘지 비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새겨진 두 개의 직책. 동학농민군 토벌대 대장 양호 소모사, 그리고 을미의병 의병장입니다. 민보군으로 활동을 했다가 충청도 일대의 농민군 진압의 공로가 인정이 돼서 공주 병영의 영장이 됐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과 명성황후 살해 사건 이런 쪽을 경험하면서 반일 항쟁의 의병을 모읍니다. 을미의병 의병장으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893년 묵과에 합격한 문석봉.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한창이던 1894년 음력 11월. 양호 소모사로 임명되는데요. 그의 임무는 동학농민군 토벌이었습니다. 충청도 일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대둔산 항전 이후 남아있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큰 공을 세운 문석봉. 당시 그는 자신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곳에서 문석봉의 기록이 담긴 의산유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집 속에 문석봉의 활동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농민군을 토벌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1894년 음력 11월.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이후 대둔산이 항전의 격전지로 떠오릅니다. 남쪽으로 퇴각하던 동학농민군, 그리고 충남 진산과 연산, 전북 고산 등지의 동학농민군이 끝까지 항쟁하기 위해 대둔산으로 찾아들었기 때문이죠. 대둔산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그 지형을 상세하게 잘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보고, 고산, 연산, 진산 사람들 외에는 알기 어렵죠. 안전하게 숨어서 항전을 계속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대둔산 그 절벽 위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동학농민군은 대둔산 미륵바위 정상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마지막 항쟁을 준비합니다. 모여든 동학농민군의 수는 30남짓, 어린아이와 임산부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3월 13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직원들과 더 1894 제작진이 대둔산에 모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항전지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동학농민군의 피로 얼룩진 대둔산 항전지를 처음으로 찾아낸 건 신순철 이사장이었습니다. 이규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원래 대둔산 중간에 올라가면 휴게소가 몇 개가 있죠. 그 매점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하면서 쭉 들어보고, 동학농민혁명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기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하러 갈 때도 어려서 거기는 절대 어른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130년 전 동학농민군의 자취를 따라 산행에 나섭니다. 미륵바위 정상으로 가는 길은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험난한 산길을 헤치며 한참을 올라야 하는 탓에 금세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여기 지금 거의 그래서 여기 1894년 겨울 동학농민군에 쫓던 토벌대장 문석봉도 대둔산에 올랐습니다. 문석봉은 자신이 경험한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단 한 명만 있다면 방어할 수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공격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문석봉과 토벌대원들은 결국 대둔산의 험준한 산세를 넘지 못하고 헛총질만 하다 물러납니다. 산 위로 동학군의 바위 소굴을 쳐다보니 새도 넘어가기 힘든 길이라 할 만합니다. 10걸음을 가면 9번 넘어졌습니다. 겨우 산 꼭대기에 도착하여 연이어 서양총을 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계책이 없었습니다. 문석봉의 부대가 총을 발사했던 장소로 향합니다. 문헌 기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관군이 농민군 주둔지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저 소나무 밑에 좌우로 돌무덤이 보이는데 저 돌무덤을 육안으로 보고 저기가 유적지가 아닐까 최초로. 왜 돌무덤이 있는데 유적지? 여기 모두가 자연석인데 인공을 가한 흔적이니까. 다른 어디에도 저렇게 돌을 높이 쌓아놓은 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왜 돌을 쌓았을까? 올라가 보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절벽 쪽으로 마주서니 동학농민군의 근거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사격 준비를 하고 있다. 다 보이네.
다 보여. 마침내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였던 미륵바위 정상으로 향합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는 유일한 방법. 바로 사다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힘들게 올라선 대둔산 최후의 항전지. 130년 전 머물렀던 동학농민군의 흔적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도 남아있는데 기와 파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옹기 파편은 굉장히 많아요. 겨울이니까 물을 보관해야 되니까 옹기가 필요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노출되어 있는 돌들은 집터인데 위에 어떤 집이 있었는지는 이 바닥을 자세히 발굴을 해보면 어떤 집이 있었을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돌의 목적은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끝쪽에, 이적지 끝쪽에 쌓아놨고 요 아래도 쌓아놨고. 관군도 공격하기 힘들 만큼 높은 절벽에 위치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 한겨울 이곳에서 30남짓의 동학농민군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글자 그대로 엄동설한이죠.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에 그런 엄동설한을 그 절벽 꼭대기에서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혹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식량이나 물을 어떻게 옮겨왔을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뒤에 염정고를 통해 가지고 몰래 지원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대둔산 능선으로 이어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염정동.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대둔산에 머물던 동학농민군들은 이곳을 통해 물자를 조달한 걸로 전해집니다. 물은 샘물을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대둔산에 있는 오래된 절터. 동학농민군은 이곳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 마시며 항쟁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대둔산 항전지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 대둔산 항전지에는 그 식수로 사용할 만한 것이 없는데 아마 여기 식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가 원래 절터가 있었는데 절이 없어진 것은 오래된 것 같고, 그러나 이 식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식수를 농민군들이 충분히 활용했을 것이고, 물이 생각보다 깨끗해요. 지금도 이게 잘 조절하면은 물이 충분히, 지금도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환경은 열악했지만 천혜의 요새였던 대둔산. 관군과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향해 수차례 공격을 퍼붓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공주의 군대가 16일 전에 와서 3일 동안 공격했지만 함락시킬 수 없어 공주로 되돌아갔다. 또 2, 3일 전부터 전주의 군사가 와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정세가 급변한 건 일본군이 개입하면서부터. 대둔산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게 꽤나 위협적인 존재였는데요. 인근 동학농민군과 결합해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둔산 진지가 그 일대의 농민군의 희망이고 사기니까 농민군은 철저하게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야 하고, 관군이나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섬멸을 해야 되니까.
1895년 음력 1월 21일 일본의 동학농민군 진압부대는 대둔산의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대둔산 근거지로 출병한 일본군. 먼 발치에서 공격했던 조선 관군과 달리 동학농민군의 후방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일부 대원들이 전면에서 발포를 계속하며 동학농민군의 시선을 빼앗는 사이 또 다른 대원들이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 기습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대둔산 항전지 아래 일본군이 올랐던 절벽이 있습니다. 사람 사다리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 올라가게 했으며 15분간을 소비해서 겨우 전 분대원을 등반시켰다. 그런데 적은 오직 산이 험한 것만 믿고 배후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계속 전면의 관군 머리 위에만 맹렬한 사격을 하였다. 우리 일본군은 전부 올라와 2차례 일제 사격을 가한 다음 그 부리를 틈타 소리를 지르며 돌격하였다. 적의 소굴에 28, 9세쯤 되는 임신한 부인이 있었는데 총알에 맞아 죽었다. 접주 김석수는 1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안고 1000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뛰어들다 암석에 부딪혀 박살이 나 즉사했다. 그 참상을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여기가 그 유적지 뒤편인데 요 정도 위치에 탄피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노출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탄피가 19세기 한국에서 만든 탄피로는 유일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퍼붓는 총탄에 쓰러져간 대둔산의 동학농민군. 3개월의 항전은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이 한 25, 6명 대부분이 희생이 됐고 12살 난 아이 하나가 생존해서 여기에 누가 있었는지를 알려줘서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들의 혁명이 끝나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1시 40분에서 2시, 고작 20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적의 소굴을 모두 함락시키고 그 집도 불태웠다.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고 산을 내려왔다. 이때가 오후 3시였다. 그런데 일본군과 관군의 막강한 습격에도 빠져나간 동학농민군이 있었습니다. 대둔산 항전을 이끌었던 최공우. 그는 충남 금산의 중심으로 활동하던 접주였습니다. 토벌대장 문석봉은 최공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뒤 그를 없애기 위해 뒤를 쫓습니다. 24일 관군과 일본 군사들이 도착하여 함께 산 위에 있는 적들의 바위 소굴을 공격하였다. 많은 동학군을 죽였지만 모두 최공우를 보지 못하였다. 산의 뒤편을 따라 내려가서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곧바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서 죽이려 하였다. 최공우가 찾아든 곳은 대둔산 항쟁을 지원하던 염정동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을 모아 다시 한번 항쟁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최공우의 계획을 눈치챈 문석봉. 그 역시 병력을 이끌고 염정동으로 향합니다. 문석봉은 동학농민군이 잠든 틈을 타 집을 포위하고 기습 공격을 퍼붓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동학농민군. 수많은 사람이 사살당하고 체포됩니다. 농민군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베고 둘이 들어오면 둘을 베었다. 남은 무리들을 모두 포박하였으며 투항한 자들은 모두 400여 명이었다. 문석봉의 대대적인 토벌로 염정동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모두 섬멸되면서 대둔산에서 이어진 항쟁의 불씨는 꺼지고 맙니다. (1894년) 부정부패로부터 민중의 삶을 지키고 일본군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려고 한 동학농민군. 대둔산엔 못다 이룬 혁명의 꿈과 항전의 애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항전하다 목숨을 잃은 미륵바위 정상에서 동학농민군의 넋을 위로하는 제의가 펼쳐졌습니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쓰러져간 목숨들. 하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불씨가 되어 의병항쟁으로,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민중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목적지에 오니까 정말 이런 곳에서 이제 산이 험하니까 여기서 이제 숨어서 응거하기는 좋은 장소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생존했을까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녀자도 있고 아기도 있었잖아요.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동학농민군이 살려고 오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오르내릴 수 없는 곳으로 밀려서 들어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의 심정을 한번 그 자리에서 느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던 심정, 또 여기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 그런 것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공간에서 그분들이 그것도 한겨울에 여기서 3개월 동안 견뎠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의 염원이 그리고 그런 신념이 이 자리에서 그런 고초를 겪어내게 했지 않았을까. 한겨울, 1000개의 낭떠러지 위에서
3개월 동안 항전을 이어간 동학농민군.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한 삶을 선택했던 걸까요? 쏟아지는 총석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었어도 동학농민군이 대둔산에서 보낸 3개월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외세와 권력의 억압 없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동학농민군의 애환과 희망이 깃든 대둔산. 그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세상을 그려봅니다.